자, 봅시다. 앞서 우리가 이제 알케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선 아까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부분만큼을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요거에 대한 이제 구조적 설명을 아까 했었고요. 이때 이 알케인의 분자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바로 탄소가 N개고 수소가 2N 더하기 2죠. 이때 요 알케인에서 어느 끝단의 수소, 그 수소가 꼭 이걸 필요도 없고 뭐여도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어느 끝단이 됐건 어떤 하나의 수소를 제외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수소 하나를 제외했기 때문에 분자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일반 분자식 표현은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알킬 그룹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요걸 알킬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2N 플러스 1까지. 요걸 알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반응성은 크지 않지만 분자의 구조적 뼈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의 직접적 반응성의 외적인 부분이어서 표현을 쓸 때 the rest 혹은 residual의 의미를 따서 보통 대문자 R로 표기합니다. 자, 여러분, rest가 뭐예요? 나머지 이런 뜻이고요. residual은 그냥 뭐 여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 자,
직접적인 반응성, 이거는 사실은 누구 때문일 거냐면 앞서 얘기했던 작용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 알킬 그룹은 그 작용기가 아닌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데 분자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놈들을 알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작용기 외적인 요소들이어서 이 분자식을 rest, residual이라는 말로 대신해 얘를 대문자 R로 일반적으로 치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분자를 표현할 때 이 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때 이 녀석의 기본적인 네이밍, 이름 붙이기 방식을 또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겁니다. 자, 한 두어 개만 써보겠습니다. 자, 얘 이름이 뭐였어요? 얘 이름이 메테인이었죠? 메테인. 그러면 여기서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를 제외한 딱 요만큼,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그게 바로 메틸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 탄소가 두 개가 있으면 아까 에테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수소 하나를 제한 부분, 요거를 뭐라고? 에틸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자, 뭐 대충 규칙은 알겠죠? 여기서 그냥 하나만 더, 그냥 딱 하나만 더, 그냥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얘 이름이 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프로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말단에 사실은 뭐가 붙어 있긴 해요.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긴 하잖아요. 나머지 두 수소를 다 포함해서. 그럼 이때도 끝단의 수소 하나를 제외한 요만큼을 또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프로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메테인의 메틸, 에테인의 에틸, 프로페인의 프로필. 알겠죠? 그러면 앞서서 여기에 있는 메트, 에트, 프로프 다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탄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때 끝단에 붙어 있는 YL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탄소 개수만큼의 알킬 그룹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름 부르기 할 때 이 알킬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왜? 주한 왜? 뭐? 예? 아, 뭐라고?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이게 누구나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턱선이 날렵했을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이제 그때는 진짜 막 그 뭐야 청담동에서 명함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명함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잘생겼다고 해서 감사한데 아유 뭐 아니 뭐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anyway.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네이밍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뭐 해볼 거냐? 3. 매우 유명한 관습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몇 개 알아볼 건데요. 유명하다. 뭐 하란 얘기예요? 외워라.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뭐가 있느냐. 얘가 억수로 많은데 딱 두 가지 예만 들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일은
탄소 3개, 수소 7개로 만들 수 있는 알킬 그룹이에요. 그러면 탄소 3개, 수소 7개? 여기에 있는 프로필 그룹을 뜻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에 substrate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자, substrate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기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 그 생물 시간에 효소 기질 복합체 뭐 이런 논리 할 때 효소랑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질 그 말 그거예요. 근데 뭐 꼭 효소하고 반응하는 그 부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갖는 어떤 뭔가가 있고 거기에 탄소 3개, 수소 7개가 여기 어딘가에 뭔가가 붙어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탄소 3개, 수소 7개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자면 첫 번째 이 뭔가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뭔가가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그 이 탄소의 마지막 결합선이 그게 이 기질이라고 하는 어떤 녀석에 뭔가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게 뭔지는 뭐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 3개, 수소 7개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방식이 이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죠? 요런 방식이 하나가 더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알킬 그룹이 돼가지고 이 뭔가랑 붙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얘 당연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또 나누어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얘 같은 경우는 프로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소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아이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그 그리스어에서 온 어근입니다. 그리스에서 어떤 뜻이었냐면 얘가 new typ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3개, 수소 7개가 붙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붙어 있죠. 그것이 아닌이라는 뜻으로 보통 아이소라는 말을 써요. 아시겠죠? 근데 뭐 그런 어근을 몰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를 프로필, 나머지 하나를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탄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알킬 그룹의 결합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다다. 그래서 프로필과 아이소프로필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볼게요. 준다잉. 여기 주자. 많이 써야 되니까. 아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3의 두 번째 얘는 탄소 4개입니다. 자, 탄소가 4개면 수소가 몇 개일까요? 9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도 어떤 기질에 탄소 4개하고 수소 9개가 붙어있는 방식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른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 4개가 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건
탄소 4개, 수소 9개라는 거 알겠죠? 꼭지점은 다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고 나 붙어있는 수소들 다 세면 정말로 9개씩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각각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얘를 부틸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트의 뜻은 뭐예요? 부트, 탄소 4개라는 뜻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소부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이소부틸이라고 합니다. 정석, 그 기침 소리가 재채기 소리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뭔가 그래? 좋습니다. 네. 뭔가 여성성이 드러나는 그런 재채기 소리였던 것 같아요. 자, 보자. 어쨌건. 자,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트랜스요? 자, 얘 이름이 좀 긴데 세콘다리 부틸이라고 합니다. 세콘다리 부틸. 그래서 말이 너무 길죠? 말이 너무 길어서 이게 줄임말들을 씁니다. 어떻게 줄여 쓰냐면 SEC 한 다음에 부틸 하이픈을 넣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것도 줄여서 S부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현은 세컨더리 부틸인데 줄여서 색부틸, S부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터셔리 부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도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축약해서 터트 이렇게만 줄여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줄여 써서 T부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세콘다리,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2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는 2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느 탄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터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3땡 이렇게 쓰고 읽을 때 3차라고 읽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요런 방식을 2차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방식을 3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2차와 3차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2차 부틸, 얘를 3차 부틸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 4개로 되어 있는 알킬 그룹에 대해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이 부틸, 아이소부틸, 세콘다리 부틸, 터셔리 부틸 이런 식의 이름이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해결해야 될 거냐면 바로 2차다, 3차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걸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이게 뭐냐. 자, 알겠습니다. 에잇. 자, 그 다음 4번째. 자, 탄소가 있는데 탄소 주변에 모두 다 그냥 수소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메테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메테인. 근데 이때
이 탄소 자리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탄소 자리에 탄소가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한 탄소에 나머지 탄소가 최대 4개까지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때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탄소를 뜻하는 말이 표기할 때 쿼터너리라고 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4차, 표기할 때 4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탄소를 터시아리 라고 쓰고 표기할 때는 3차, 3땡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세콘다리, 우리말로는 2차, 표기할 때는 2땡 이렇게 표기하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말로 쓸 때는 1차, 표기할 때는 1땡.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4차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몇 개가 결합해 있습니까? 4개가 결합해 있죠. 즉 나와 있는 이 4가 결합되어 있는 주변 탄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변에 탄소가 3개니까 3차, 2개니까 2차, 하나니까 1차. 아시겠죠? 그리고 메테인은 그런 논리라면 4, 3, 2, 1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0차라고 할 수도 있으나 0차라는 표현은 공식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0차는 사실 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메테인은 메테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주변에 어떤 탄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1차, 2차, 3차, 4차라는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런 구분을 왜 할까요? 바로 1차, 2차, 3차, 4차가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차수가 달라지면 작용기가 같아도 반응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마다의 차수를 구분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얘가 세콘더리인 이유는 뭐겠어요? 얘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2개가 더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도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임의의 것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2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확실한 탄소가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얘를 세콘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얘를 3차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3차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네. 그건 아예 여기에 또 탄소가 붙어버리면 그 탄소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알킬 그룹을 또 생각해야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는 뭔가 작용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1번 탄소에서 되는 거예요? 1번이라뇨? 그러니까 저 알키 그룹에서의 1번에서 개수로 되는 거예요. 아이소 뷰틸 같은 거는 네. 지금 얘들은 체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별명 같은 관용명이에요.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 부틸이고요. 요런 모습을 보면 아이소 부틸이에요. 여기다가 뭔가 번호를 붙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세콘다리와 터셔리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림이 이러면 세컨다리 부틸이고요. 그림이 이러면 터셔리 부틸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에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세컨다리라고 붙어있는 탄소에 어떤 작용기가 붙어있을 때 그 작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작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습에 이게 나타나면 이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가 1번이다 2번이다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이 그림이 나타날 때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 관용적 표현에는 명확한 논리 구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30페이지 3.4. 3.4.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3.4. 자, 질문 해보겠습니다. 해줄게요. 자, 여기 이제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명명법이라고 합니다. 명명법. 뭐 한자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 뭐겠어요? 이름을 부르는 방법,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저기 저 우리 오빠 이름이 필수요? 뭐라고? 백수요? 아, 순찬이. 순찬? 순찬이요? 아, 백. 반찬 잘해요? 아, 그렇구나. 순찬이 오빠. 반가워요. 그거, 이거 같잖아요. 뭐, 백종원 아저씨가 순창에 가서 고추장을 샀어요. 뭐, 그런. 아, 아닌가요? 미안해요. 순찬이 오빠. 알겠습니다. 순찬이 오빠. 좋아. 오늘 처음 봐가지고, 뭐,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그래. 저기 지만이 언니? 아니, 지윤이 언니? 지윤이 언니 잘 보고 있죠? 그래요? 지윤이 언니? 보고 있죠? 그래요? 지윤이 언니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혜원이 언니. 맞죠, 혜원이 언니? 충분히 잤어요? 네, 잤죠. 네, 여기 잤죠. 네. 왜 깨우냐면 지금 할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유기분자라고 하는 게 추정 한 2천만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도 아직 다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합성한 것만. 알겠죠? 그러니까 2천만 가지면 걔네들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냐.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2천만 가지의 이름을 그냥 따로 불러버리면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정신이 한탱이도 없겠어요?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이 유기분자들 그리고 사실은 무기 물질에 대해 무기 화합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이름을 부르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노멘클레이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이름을 부르는 방법. 아시겠죠?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나 오늘 배우게 되는 알케인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페이지에 글이 막 있죠? 글자가 있잖아. 그지? 있죠? 그래서 글자를 딱 보면은 어때? 글자가 많으면 막 읽고 싶어? 읽고 싶지 않아? 읽고 싶지 않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뭐 게임에 입문한다고 쳐봐. 새로운 게임. 그 게임 좋잖아. 근데 그 게임을 읽으려면 200페이지의 매뉴얼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게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게임마다 사실 매뉴얼이 있게 없게 다 있어요. 제작사에서 다 매뉴얼을 만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원하면 그걸 PDF 파일로 다 받아가지고 이 책처럼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게임 배운 사람 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 그냥 아는 애한테 물어보지, 알겠어요? 물어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막 하다가 알게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말이 알겠죠? 그래서 글자를 다 읽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예에서 나타나는 논리 구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다. 세훈아? 이마 이거 부적이에요? 세훈아 강시 선생이라고 알아요? 강시 선생 알아요, 세훈아? 뭐, 몰라요? 그래? 아, 네, 그렇다. 그럼 멋진데요? 멋진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자, 보자. 첫 번째 1.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요거. 자, 이렇게 생긴 유기분자 이름을 이제 차근차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예. 뭐라고? 자, 얘 이름은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된다의 어떤 논리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자, 여기서 맨 처음 찾아야 되는 건 이게 이제 이번 학기 시험에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말로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더 longest single carbon chain이라고 하는데, 자, 더 longest가 무슨 말이에요? 제일 긴 탄소 단일 사슬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 말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말단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단이고 이것도 말단이고 이것도 말단인 거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끓이다 보면 뭐 이렇게 면 넣다 보면 좀 부서지고 해서 어떤 면발은 좀 길고 어떤 면발은 좀 짧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글우글 섞여 있으면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면발 길이를 확인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쭉 당겨 봐야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말단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 각 말단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알겠죠? 그럼 말단 두 개를 딱 정한 다음에 그것 중에 제일 긴 걸 고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말단하고 이 말단을 잡으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단하고 이 말단을 정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긴 어떤 사슬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longest single carbon chain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로 정해? 이것이 바로 main chain. 우리말로는 이제 주 사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메인 체인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메인 체인이 아닌 녀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메인 체인이 아닌 녀석을 전문용어로 substituent라고 해요. 메인 체인이 아닌 녀석을 아시겠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치환기로 번역하는 게 공식적인 표현인데 편의상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그 나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장 큰 줄기 이게 트렁크라고 하잖아요. 트렁크죠. 트렁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장가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롱기스트 싱글 카본 체인이 그 트렁크를 얘기하고 거기서 뻗어나온 장가지에
의미라고 해서 substituent를 가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지는 바로 메인 체인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이거예요. 앞에 가지를 써주고요. 뒤쪽에 메인 체인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분자를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그래머는 메인 체인이 뒤에 있고 그 가지를 앞에 먼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가지가 여러 개면 어떡해요? 가지를 여러 번 불러주는 거죠. 순서는 다 있죠. 이제 그걸 때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땅에 또 순서가 있습니다. 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이때 자, 요 가지가 어딘가에 붙어 있죠. 이때 여기에 이 메인 체인에 이제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자, 번호는 당연히 번호는 갑자기 이게 있는데 넌 1번 해라, 너는 3번 해라, 너는 7번 해라, 막 지 맘대로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뭔가가 1번을 정해 놓으면 1번부터 순차적으로 2, 3, 4, 5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번호를 메인 체인에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호를 부여할 때는 어딘가를 1번으로 정하고 거기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2, 3, 4, 5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분자의 기준은 절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이겠어요? 당연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하는 3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놈을 휙 뒤집어 그릴 수도 있으니 꼭 누구가 1번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메인 체인이 정해지고 말단들이 정해지면 아무거나 그냥 1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아무거나. 그러면 그 1번부터 순차적으로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단이 한 군데가 더 있을 테니까 번호를 1, 2, 3, 4, 5, 6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타죠. 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메인 체인이 정해지면 그 번호를 1, 2, 3, 4, 5, 6 이래도 되고 1, 2, 3, 4, 5, 6 이래도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앞뒤가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이 번호 체계를 하나로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때 누가 역할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는 요 가지가 역할을 합니다. 자, 가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가지는 더 작은 번호에 먼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1번으로 정하면 이 가지가 몇 번에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4번에 붙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근데 얘를 1번으로 정하면 이 가지가 몇 번에 붙어 있는 걸로 정해질 수 있어요. 3번에 붙어 있는 걸로 정해질 수 있죠. 이렇게 선택의 경우에 누구를 선택해 준다? 더 작은 번호를 선택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더 큰 번호로 정하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작은 번호로 이 논리를 정하면 그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부르기에 나타나는 논리 구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최대한 논리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만들어 놓은 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체인을 부르는데 앞에 가지를 붙여주고 그 가지가 메인 체인에 몇 번에 붙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유기분자를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잇. 짜자자잔.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요.
짜잔.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보이세요? 저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어쨌거나 뭐부터 해야 되죠? 메인 체인 찾아야 되죠, 그렇죠? 메인 체인의 의미는?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 자, 그럼 어디가 메인 체인이겠어요? 어디가 메인 체인이겠어요? 자, 봅시다. 짜잔. 자, 같은 건데 색깔만 구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잡으면 탄소 개수 몇 개예요? 6개죠? 혜원이? 괜찮아요? 혜원이 괜찮아요? 혜원이 지금 볼빨간이 됐어요. 그거 혜원이 볼빨간 중이병 중이생 아니 볼빨간 그거 알아요? 볼빨간 거 알아요? 정관이 되게 좋아하는 그 여자 가수죠. 자, 목소리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막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독특한 목소리 나던데. 혜원이 맞죠? 혜원이 노래 잘하죠?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진혁 노래. 자, 뭐야? 그거 생뚱맞게 노래 시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그 노래는 내가 할게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아. 하여튼 그렇다. 아유. 자, 혜원아 정신 들었죠? 그렇죠? 혜원아 졸림 얘기해 항상. 그렇죠? 자, 그럼 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저 두 개 중에서 뭘 고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 수업을 들어본 결과 내가 필기를 할 때 색깔의 의미를 둬요, 안 둬요? 굉장히 색깔의 의미를 두죠. 그렇다면 뭐가 메인 체인이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바로 이게 메인 체인입니다. 그럼 이 논리 구조는 뭐냐? 그렇지. 바로 뭐다? 선택의 경우에는 가지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뭐로 정해라? 메인 체인으로 정합니다. 근데 저 빨간 거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꺾어도 다시요. 뭐라고요? 빨간 거 네. 마지막에 요렇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 결합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나 반대로 그리나 똑같아져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방금 승윤이가 했던 얘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 어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거랑 같아져요. 그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은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흰 거하고 빨간 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이놈하고 이놈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노멘클레이처로 이 두 개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요거하고 요거 중에는 누굴 메인 체인으로 정한다? 요걸 메인 체인으로 정한다. 왜? 이렇게 되면 여기는 가지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개가 붙어 있는 거지만
요렇게 해버리면 얘는 가지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럴 경우 누구를 이름으로 선택한다? 얘를 이름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저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냐? 가지의 개수가 많으면 더 불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논리적으로 편해져요. 왜냐하면 가지의 개수가 적어질수록 가지 자체가 복잡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도 일을 할 때 단순 반복되는 일 두 가지를 하는 것과 복잡한 일 한 가지를 하는 경우 보통 어떤 게 더 편해요? 단순 반복을 좀 몇 번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논리 구조적으로 단순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가지의 개수가 많은 것을 메인 체인으로 정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거기 각각 붙어 있는 게 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탄소 몇 개 붙어 있어요? 수소 몇 개 붙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죠? 메틸. 여기는 탄소 몇 개 붙어 있어요? 두 개. 수소 몇 개 붙어 있어요? 5개 붙어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에틸.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메인 체인은 탄소가 6개니까 이름으로 뭐겠어요? 헥세인.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아까처럼 뭘 부여할까요? 넘버링을 해야 되겠죠, 메인 체인에. 자, 메인 체인에 넘버링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를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양 끝단 어디는 1번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빨갛게 1번을 정하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흰색으로 번호를 정하면 1, 2, 3,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빨간색으로 번호를 정하면 가지가 최초 몇 번에서 시작돼요? 2번에서 시작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흰색으로 번호 체계를 정하면 가지가 최초 몇 번에서 시작하죠? 4번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디가 더 먼저 번호가 시작이 되나요? 빨간색이 먼저 번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빨간색을 선택하고 이 흰색은 기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잠깐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자, 빨간색으로 부여하면 2번하고 3번 번호 체계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죠. 흰색으로 번호 부여하면 4번하고 5번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명심할 건 이거를 잘못 얘기하는 교수나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이 명심할 건 번호 체계 사이의 연산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유기화학을 잘못 가리키던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번호 체계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번호가 작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작은 게 무슨 말이지? 나와 있는 번호 체계를 더하기를 해서 그 더하기 값이 작은 것으로 번호 체계를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틀린 논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번호 체계를 정해놓고 더하기로 결정을 할 거면 빼기는 안 되나요? 곱하기는 안 돼? 적분은 안 돼? 미분도 해볼까? 자, 그렇게 연산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논리라고 하는 건 최대한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야 돼요? 단순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놓은 번호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다. 그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논리예요. 알겠죠? 근데 몇몇 선생들이나 심지어 유기화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고 내가 되게 많이 가르쳐줬었는데 그거 뭐야? 절대로 그렇게 번호 체계 사이의 논리 구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번호 체계를 비교할 땐 항상 앞대가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즉 2와 4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4를 비교할 때는 뒤쪽 번호 체계가 뭐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뒤쪽이 3이다 5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앞자리 2하고 4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2가 앞서죠.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빨간색 번호 체계가 시작되는 여기를 1번으로 정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요거 연습 문제 막 풀어보고 하시면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건 그 다음 그러면 이 녀석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뽀르뽀르뽀르뽀. 이것이 이 녀석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이세요? 자, 항상 앞이 뭐고 뒤가 뭐라고 했어요? 앞이 가지고 뒤가 메인 체인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헥스가 무슨 뜻이에요? 헥스? 탄소 6개. 어디에? 메인 체인에. A는 무슨 말이고요? 그게 단일 결합. 그 헥스에 3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3번에 에틸이 붙어 있고요. 2번에 메틸이 붙어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이 여러 종류의 가지를 나열할 때는 어떻게 나열한다는 얘기죠? 바로 알파베틱 오더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E가 앞서요, M이 앞서요? E가 앞서죠. 그래서 에틸을 먼저 쓰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 그 에틸이 헥세인에 몇 번에 붙어 있어요? 3번에 붙어 있으니까 3에틸이라고 하고 2메틸이라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번호와 문자를 짜잔, 이 표현의 의미를 영어로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요거로 연결합니다. 자, 번호와 문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문자가 있으면 문자끼리 쭉 쓰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번호 체계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하이픈으로 분리도 해주면서 연결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한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아까 승윤이가 메인 체인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도 의심이 된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머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모두 무슨 결합이죠? 단일 결합이죠? 번호를 어디를 1번으로 정할까요? 여기를 1번으로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디 붙어 있어요? 얘는 어디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 논리로 이름을 부르나 요 논리로 이름을 부르나 어떻게 되죠? 그럼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왜 얘하고 얘가 같으냐? 논리 구조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케인의 어떤 구조적 특징을 살필 때 단일 결합을 통해 회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배우면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상호 교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논리를 떠나서 아주 기하학적으로 논리 구조적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같아지면 그냥 그건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제 이름을 저렇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46분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1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갔다 오세요. 잠깐만.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오케이.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프린트를 좀.